자, 병진, 정유, 경호, 무인. 자,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관이 되고 병화는 칠살이 되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경금 입장에 6월에 경금이니까 뭐 제철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화 득지 못했고, 자, 재성, 인성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차조, 살, 봉생. 이 명조는 칠살이 생을 봤다. 자, 칠살이면 병화죠. 병화가 생을 봤다. 생을 봤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을 만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인성이라든가 이 생을 만났다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오화를 보는 정도. 오화는 뭐 그런데 어쨌든 생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 등록, 관이 정관이 등록을 했다. 이거는 이제 오화에 뿌리를 둔 것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희, 기추, 금, 병령. 반가운 것은 그 가을의 금이, 자, 경금인데 6월이니까 가을의 금이죠. 가을의 금이 병령, 당령을 잡았다. 월령을 잡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철에 태어났다는 거죠. 금은 가을의 계절인데 유가 6월이니까 가을의 계절에 제철에 태어났고, 갱묘, 더욱 묘한 것은 진토. 진토가 화생토로 설화죠. 화생토로 설화, 진토 설화, 화생토로 이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토생금으로 유금을 생하죠. 그래서 이 진토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설화, 생금 이런 운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됐으니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중화지상, 중화된 그러한 상을 잃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중화된 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위, 더욱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운이 북방수지다. 자, 북방수지 되는가 볼까요? 자, 해자, 금신, 자, 서방이죠. 그 다음에 임계. 자, 이러면은 해자, 임계 정도 되면은 이제 북방수국으로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방수국으로 흘러가니 더욱 반가운 거였고, 그 다음에 경자대운이면 여기죠. 자, 경자운에 충고관근, 자오충이죠. 자, 경자운에 자수가 와서 자오충을 해버리죠. 자오충을 해버려가지고 자, 정화의 뿌리를 제거해버리니 자오충으로 수국화로 오화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충으로 오화를 없애버리니까 이 오화는 이 정관, 정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좌우충으로 뿌리를 제거해버리니 농명, 방, 설, 한자를 볼까요? 불사를 써 불사를 여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통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농명원이라고 배웠죠. 농명원은 뭐였죠? 농명은 그 지방향시에 합격했을 때 지방에서 그 부르던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던 장소가 농명원이라고 그랬어요. 농명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진사를 합격하고 보는 게 뭐라고 그랬죠? 농명 있고 여기 있죠. 농명연이라고. 자, 주연의 장관이 향시 합격자에게 베푸는 잔치가 농명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림년은 왕이 진사에게 베푸는 잔치.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농명연은 주연의 장관이 향시 합격자에게 베푸는 잔치고, 그 다음에 이
격리면은 왕이 진사에게 베푸는 잔치였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명에서 바야흐로방, 설음, 마시름, 그 다음에 이거는 설자는 불사를 설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불사하다니까 음식을 굽고 그 술을 마시고 이 정도. 그러니까 농명원에서 술을 마셨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경자년의 좌우중으로 관의 뿌리를 제거해서 이게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벼슬길에서 낙향을 하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벼슬을 관련해서 그 농명원에서 술을 마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축하연인지 아니면 벼슬에서 떨어져서 이별주인지 이게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 농명이라는 거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음식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셨다, 술을 마셨다 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작별주고 이별주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에 내용은 관의 뿌리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원래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관이 박탈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 진사 시험에 아니 샹시 합격했을 때 먹고 마시는 그런 연애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라고 해석하면 앞뒤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농명원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었고 그 다음에 안탑우명제 요것도 앞에서 나왔죠. 우자 빼고 안탑제명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옮겨놓은 걸 그대로 보면 자 안탑제명은 진사가 되어 안탑의 이름을 써놨다. 그래서 당대에 새로 진사가 된 사람은 곡강에서 벌어진 연회가 끝난 뒤 안탑에 자기 이름을 써 넣는 관습이 있었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벼슬길이 더 좋아진 거죠. 신축. 자, 신축대운은 여기죠. 자, 신축대운, 그 다음에 이민대운. 신축이민운의 횡금, 요 가로횡자, 검은고금자거든요. 109번 보면, 가로횡, 검은고금인데, 여기 보니까 횡자에 자유자재로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자유자재로, 검은고를 연주하고,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해온. 자, 해자는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해오는. 자, 풀해자, 성내론자. 성내는 것을 푼다. 노래를 불러서.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가야 검은고를 자유자재로 듣고, 노래를 불러서 그 스트레스를 풀던, 성냄을 해결하던, 그러한 걸 하였고, 신축 이민대운에 신축 이민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인 이부 팽선 이게 살물팽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헤엄칠 유자죠. 헤엄치고 칼인자, 칼이 헤엄친다. 그러니까 칼을 자유자로 다룬 거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이건 조세부 뭐 부가 할 때고 이건 살물팽, 그 다음에 생선선 맞죠? 그래서 생선을 삶았다. 칼을 헤엄치면서 그러니까 그 칼을 자유자로 썼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은 칼을 들고서 헤엄치고 그 칼을 작살 삼아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삶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래요. 다른 책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정성들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른 책에 보면 여유 있게 거닐면서 시를 지었으며 집안에서는 생선을 구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걸 지우고 신축 이민대운에는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노여움을 풀었으며 칼을 들고
헤엄을 치면서 생선을 잡아서 삶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소일하고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 임계 오면은 이 정관이나 칠사를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이 명절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신축대원 때도 보면은 신축 이민대원 오면은 가야 검고를 뜯고 노래 불러서 성낸 것을 풀었다는 거니까 어떤 이제 관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어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봐도 신축 이민대원 때는 신축 이민대원 때 오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민 개수 오면은 이게 전부 뭐예요? 관이나 칠사를 깨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깨진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벼슬길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잘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뭐 검은고나 뜯고, 그 다음에 노래 불러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칼 들고 가서 바닷가에 물가에 가서 헤엄치면서 놀고 물고기 잡아서 삶아 먹고 이런 식의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노염을 불었으며 칼을 들고 헤엄치면서 생선을 잡아 삶았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좋을 방향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명제 보겠습니다. 자, 임신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어요. 여름 끝자락이죠. 그러면 자, 임수 입장에서는 기토, 무토가 다 뭐죠? 기토가 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칠살이 됩니다.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차조, 이 명조는 관살, 병왕, 당령이다. 관과 살이 다 어디 뿌리 두고 있어요? 오미 뿌리 두고 있죠. 다 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토 속에. 그러니까 칠살과 관성이 전부 다 이 관성과 칠살이, 정관과 칠살이 모두 이 미토 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뭐다? 왕하고 그 다음에 당령했다. 당령했다고 보는 거죠. 신, 다행스럽게도 여행스럽게도 일자 장생, 자, 임수가 신금 위에 앉아있는 것은 장생이다. 장생에 앉아있었고, 시복 노광, 자, 임수가 시에서 뭐를 봐요? 해수를 보죠. 그래서 노광을 보는 거고, 그래서 조기, 적관, 당살. 뭐 말 정도로 충분하다. 뭐다? 관을 대적하거나, 임수가 기토를 대적하거나, 살을 무리당자죠. 그러니까 살을 무리당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관살을 대적할 정도로 뭐다? 임수가 튼튼하다 이거죠. 신금도 뿌리 영향 있고, 여기에 해수의 보조도 받고 하니까 칠살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당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적할 만하게 되었다. 좌인수, 자, 임수가 자, 신금 밑에 금생수죠. 금생수. 자, 자와 인수가 있는데 인통 제살지기. 자, 끌어와서 통하게 해요. 제살의 기운을. 자, 재성은 오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은 뭐냐면 미토는 정관을 보면, 정확히 보면은 음해토니까 정관이에요. 근데 사오미가 뭐예요? 재와 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오미 뭐예요? 화가 되어버리죠. 재성이죠. 그걸 끌어와서 재성. 그래서 끌어와서 인수와 통화를 했는데 금이 오면 화극금이잖아요. 아니면 미토가 화생토, 토생금. 자, 이런 식으로 오화가 미토를 생해주고 화생토, 그 다음에 미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끌어와서 된다는 거죠. 자와 인수, 이 신금이 끌어와서 통했다. 재와 살의 기운을 끌어왔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신금 인수가 임수의 인수인 신금이 이 오화는 임수 입장으로 쓰면 재성이고, 그 다음 미토는 관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끌어와서 이제 인수를 생해주는 경우로 그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뭐라고 되냐 보면
아래 깔고 있는 인수는 재와 살의 기운을 끌어들여 통하게 하고,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의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들여서 통하게 하고, 운주, 운이 달려요. 어떻게 달려요? 서부 금수지향, 금수의 방향으로 볼까요? 금수, 그렇죠. 금수 방향으로, 밑에 또 자축 있죠. 그래서 금수 방향으로 운이 흐르니, 소위 소년 과거, 소년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급제하고, 자, 유경륜, 넉넉할 유자죠. 경륜, 경륜은 무엇에 일을 좀 넉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륜이 넉넉했다.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관고. 자, 끝을 보게요. 관고. 자, 관고는 뭐냐면, 창고의 관리직이래요. 창고의 관리직. 그래서 이 관고의, 창고 관리직에 경륜이 넉넉하였고. 해석가 그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다스릴 관, 피리관, 뭐, 이런 게 있는데, 열선 뜻도 있고, 그래서 관고는 뭐냐면, 다스리는, 관리하는 창고죠. 그러니까 창고의 관리, 그 창고의 관리에 경륜이 넉넉하였고,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인추죠.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보술? 한자가 어려운 한자인데, 한번 볼까요? 12번. 보불이네, 보불. 이 보불지공. 사람들이 추천했는데, 보불의 공으로 추천을 하였다. 보불이라는 게 뭐냐면, 해석을 보시면, 자, 수보자 수불이래요. 근데 이렇게만 해석해 갖고는 한자 뜻만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중국어를 찾아보니까, 후후 해가지고 무늬를 수놓는 예복이 하나래요. 그래서 흔히 미색을 가리키는데 옛날 임금의 대례복 치마에다 꾸며 넣은 수 또는 보는 흑백색으로 도끼 모양으로 수놓고 불은 검정과 파랑으로 아양을 수놓았다. 여기서 수놓듯이 쏟아져 나오는 문양력을 비유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놓듯이 쏟아져 나오는 문양력을 비유한다. 김동규 선생님 책에 이렇게 출처가 얘기돼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입는 옷 정도 보면 되겠죠. 예복. 그래서 요거를 굳이 해석한다면 사람들이 추천을 했는데 이 보부 해석을 뭐라고 보불 대례복 순위를 못 읽고 수는 예복이 하나 사람들이 주셨는데 이 보불이 지공, 보불의 공으로 추천을 했다. 무슨 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해석할래요. 그냥 사람들이 훌륭함의 공으로 추천하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불이라면 임금의 뭐 대례복이라고 하는데 뭐 관직옷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훌륭함의 공으로 추천을 했고 병무우 우체과. 자, 체가는 세금을 독촉하는 세금 납입을 독촉하는 그러한 관직을 말한대요. 그래서 체과는 세금 독촉. 어디에 세금을 독촉하는 그러한 것에 무우. 자, 우자는 지부자죠. 잡을 병자. 보시면 자, 어루만질 무자예요. 애무할 때 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가 뭐냐면 큰 나라를 큰 집을 어루만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함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는 뺄게요. 그래서 세금을 독촉하는 집에 큰 집을 어루만졌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자 잡았다 뭐다 어루만지다 집을 집을 어루만집을 잡았다. 그런데 어디에 세금을 독촉하는 집에 어루만짐을 잡았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금과 관련된 관청에서 근무를 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독촉하는 집을 어루만지는 것을 잡았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독촉하는 관서에 근무하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장의 빛남을 칭찬할 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문장의 여기 빛날 환자거든요. 이게 환자가 빛날 환자입니다. 볼까요? 빛날 환자. 그래서 문장의 빛남을 세상 사람들이 양보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문장의 빛남을 양보했다. 그죠? 그 사람이 문장이 더 빛났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문장에 관한 한 그 사람을 먼저 쳐주게끔 만들었다. 양보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문장력이 뛰어났다. 라는 의미죠. 이거는 사주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이 한자 공부도 아닌 것 같고 한자도 너무 이런 건 보부 이런 건 너무 어렵죠? 보불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한자 공부도 아니고 너무 이게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주 핵심이 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성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에 보면은 이 신금이 신금이 자와 인수가 인통제살지기하고 그 다음에 운이 금수지양으로 흘렀던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좋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창고직에서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훌륭함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세무 독촉하는 그런 관서에서 일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문장력도 뛰어났다 정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뭐 큰 벼슬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냥 보통 중간층 벼슬이라니까 실무부서에 있는 관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임시가 뭐라고 했냐면 관살 혼잡자, 관살이 혼잡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심다. 부기가 심이 많다. 즉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괄적으로 말하면 관살 당령자, 관살이 당령을 하는 것은 당령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필요 자화 인수 그리고 반드시 자화 그 앉은 자리에 인수가 있게 되면 그런즉 기살관 칠살과 관지 기유통 그 기가 칠살과 정관의 기가 유통하게 되고 생화유정 생하고 화하는 게 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혹기 관생시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가 생시까지 관통을 하게 되면 또역 조기 부신 적살이라 뭐 생조를 해서 일주를 도와서 살을 적대할 만하다. 살을 대적할 수 있다. 약 부기관 생시 만약에 기가 생시까지 미치를 못하면 생시까지 관통하지 않으면 또 부자하 인수 만약에 또 그리고 일주 밑에 인성이 없으면 즉 인성에 앉아있지 않으면 부빈역천 빈하거나 빈하지 않으면 천하다. 즉 둘 중에 빈하거나 천하거나 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빈하지 않으면 역시 천하다. 살관 부당령자 이와 같이 칠살과 관성이 당령하지 않는 경우는 부작 차알론냐 이와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이론과 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칠살이 당령을 한 경우에 이런 이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칠살이 당령하지 않으면 이런 이론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번 이 명조 한번 가볍게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정리했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춘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칠살과 간섭이 혼잡되면 부기가 좀 심하다. 아주 부하고 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령하고 플러스 거기에 자와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살관이 서로 기가 유통해서 생화 유정되고 시까지 관통이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까지 관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와의 인수도 없으면 이거는 빈하지 않으면 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령을 했을 때만 이것이 유효한 거고 당령하지 않으면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